여 순열 파트랑 조합 파트 이제 하루에 한 단원씩 쭉쭉 나가다 보면은 아마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진도 자체는 아마 끝날 거라고 보고, 이거 끝나는 대로 뭐 바로 단원 테스트를 보기보다는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 정도는 그냥 거의 거진 대부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중2 수준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까지 다 된 거 보고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화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겠죠. 순열, 저 단어 자체의 뜻이 진짜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줄임말이라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한다 할 때 그 순과 열을 따신 거라 보시면 되고, 영어로 이제 permutation이라고 하거든요. 저 뒤에 ION이라고 하는 전미사라고 하나? 저게 붙으면 보통 명사형으로 만들어지죠. 보통 영어 단어가. 그러면 저거는 permutate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라 보시면 되겠죠. permutate를 한번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걸 이제 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체를 저 앞에 있는 이 P를 따서 기호로 만들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처음 듣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B, C, D 이 5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5명 중에서 딱 3명 정도를 골라서 그 사람을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얘기해 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잘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요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리 봐도 몇 가지? 5가지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4가지로 줄어들게 될 거고, 여기는 3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죠. 한 번 사람 배치되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 다음 자리에 못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의 수들이 자연스럽게 곱해지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의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얼마? 60가지 맞나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근데 우린 이거를 60가지라고 계산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5P3이라고 쓰도록 이제 기호화, 약속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무슨 의미죠?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편할까요? 만약에 내가 7P2 이렇게 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7개 중에 몇 개 선택해서 2개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7가지겠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가지. 그렇게 해서 계산이 몇으로 된다? 42 정도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 개념을 뭐로 만들어준 아이디어? 기호로 만들어준 아이디어. 자, 이제 이거를 일반화를 한다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R개를 선택해서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죠? NPR, N permutation R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NPR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미지의 N과 R 사이의 관계라고 본다면 N이랑 R 중에서 누가 더 큰 게 일반적으로 맞죠? N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당연히 4명 중에서 6명 선택하라 막 이런 말은 여기서는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게 R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더 크긴 크다. 근데 서로 같을 수는 있고 음수는 불가능하다. 0은 포함할 수 있지만 음수는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N이 R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둘 다 양수 범위, 0을 포함한 양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고 해서 얘는 R-1번째 자리, 얘는 마지막으로 R번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지. R개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라고 보시면 돼요? N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몇 개로 줄어들고? N-1로 줄어들고, 여기는 N-2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랑 여기 숫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면은,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인 것처럼 뭔가 하나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자리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R-1번째 배열할 수 있는 거. N에서 뭘 빼는 걸까? R-2를 빼는 거라고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숫자에서 하나 빠진 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R-1이라는 숫자에서 하나 빠진 게 R-2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R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시면 돼? N에서 R-1을 뺀 거고, 이걸 실제로 전개하니까 뭐가 된 거다? N-R 더하기 1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컷 얘기하는
요 NPR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n개, 그 다음엔 n-1개, 그 다음은 n-2개 해서 이거를 어디까지? n-r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걸 우리가 순열의 계산식이라고 불러요.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외우시는 분은 난 솔직히 없다고 보는데, 외우는 것도 어렵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이 마이너스 r 더하기 1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 지금 내가 이렇게 괄호로 묶은 이 친구들이 총 몇 개라고 보시는 게 맞냐면 r개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세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개, 즉 이 숫자에서부터 딱 r개 정도의 숫자만 뒤로 이게 빠꾸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좀 연습을 시켜드린다면은 만약에 11P5를 계산하고 싶다, 11개 중에 5개 선택해서 1렬로 나열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11, 10, 9, 8, 7까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곱한다 라고 보면 되죠. 여기는 이 숫자 시작에서부터 몇 개까지? 딱 5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받아들입니까? 만약에 20P4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20, 19, 18, 17 딱 여기까지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고, 이런 식의 값들은 그냥 이 정도로만 쓰시고 그냥 계산은 딱히 안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NPR이라고 하는 걸 방금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n-1, n-2 해서 어디까지 곱했냐면은 n-r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곱했어요. 자, 근데 이 숫자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라고 보냐면은 여기에서 1만큼 더 차감하면 누가 되죠? n 빼기 r이라고 보셔도 될까 혹시? 그러니까 이 숫자의 분모 분자에다가 난 똑같이 일단 쓸게요. n-1, n-2 땡땡땡 n-r 더하기 1. 자, 이 숫자에서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n 빼기 r, n 빼기 r 빼기 1. 그래서 지금 계속 끝까지 쭉 갈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3, 2, 1까지 지금 곱한다고 보시면은 이 꽁으로 내가 분자의 요 숫자 곱한 거를 다시금 분모에다가 곱해주는 순간 이 표현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내가 NPR이라고 쓴 요 식이나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는 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NPN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 자, NPN이라고 한다면 이건 계산 어떻게 되는 거죠? N, N-1, N-2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떨어뜨리는 거냐면 그쵸, 3, 2, 1 딱 시작하는 자연수인 거기까지 딱 떨어뜨리는 계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이 r자리가 n이 된다면은 맨 마지막 숫자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에서부터 n까지 연속한 자연수들의 모든 곱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우린 얘를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할게요. n 느낌표인데 n 느낌표라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네.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저 느낌표라고 하는 거 이제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저 느낌표 팩토리얼의 의미는 그 숫자까지 1부터 곱한 거, 연속한 자연수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저걸 그냥 줄여서 n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마찬가지로 연습 좀 하죠. 3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러면 그쵸, 3, 2, 1의 곱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6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6팩토리얼은 6, 5, 4, 3, 2, 1 뭐 이렇게 이런 숫자대로 보시면 될 거고, 실제로 계산하면 저게 아마 7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팩토리얼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은 한 6팩, 7팩 정도는 되게 자주 보는 숫자이기 때문에 외우기 싫더라도 외워지는 느낌이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어찌됐든 우리가 NPN을 n팩으로 표현을 했으면 다시 보죠. 1부터 n-r까지 숫자의 곱은 결국 우리가 n-r의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도 난 괜찮다고 봐요. n-r이라는 그 숫자까지. 그리고 분자는 1에서부터 결국 어디까지 곱이니까? n까지의 모든 숫자의 곱이니까 분자가 자연스럽게 n팩이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나열하는 NPR의
정의식이 n-r팩분의 n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게 내 생각에는 정의식이라고 봐. 계산식과 정의식의 사용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둘 다 아시는 게 맞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의식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유도하는 방법이야 뭐 별거는 없고 요거 자체만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를 좀 해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이거 지울게. 자 7p3 의미 자체는 7개 중에 3개 나열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고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죠?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될 거니까. 우린 근데 이 숫자를 정의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팩을 뭐로 나눈 거예요? 7-3 팩토리얼인 결국 몇 팩토리얼로? 그렇죠. 4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 순열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이건 계산하면 7, 6, 5, 4, 3, 2, 1을 4, 3, 2, 1로 나눈 거니까 7, 6은 남는 거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똑같은 의미긴 한데 네, 이렇게 정의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 정의식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얘기도 해보죠. 그렇다면 요 R자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숫자 0이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NP0. 자, 이 정의식의 R자리에 그대로 한번 0 집어넣어 볼래? 뭐분은 뭐가 되냐면 N팩분의 N팩이 되지 결국은. 그러면 어차피 두 분모 분자 똑같은 숫자니까 결과가 뭐가 된다? 1이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됐던 간에 0개를 선택 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로 정의한다? 1로 정의한다라 보시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 npn을 n팩토리얼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정의식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정의식대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n 팩토리얼이다. 아까 우리가 npn을 n팩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고 이걸 정의식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모에 있는 n 빼기 n은 결국은 뭐가 될 거니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이상하게 뭐가 되죠? 0 팩토리얼이 되죠. 보세요. n팩이랑 n팩은 뭐 그냥 무난한데 이게 뭔가 애매해 지금. 0 팩토리얼? 일단 들어만 봐도 0개를 선택해서 뭐 나열한다? 뭐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 0 아닌가?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맨 처음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해질까봐 실제로 우리는 0팩을 이제 뭐라고 정의한다면 숫자 1,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이 계산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순열의 세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다룰 때 있어서 0팩토리얼은 1로 뭐 한다? 정의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걸 왜요? 라고 나한테 물어봐봤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걸 0팩토리얼을 1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 경우의 수 계산에 있어서 빠그러지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0팩토리얼을 1로 정의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MP0나 0팩토리얼이나 둘 다 1로 나오는 거.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순열 파트를 보시면서 새롭게 배우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만 잘 해석해 본다면은 경우의 수 자체 구하는 건 딱히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플의 295페이지 보시면은 보기 문제가 총 3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 1번 한번 읽어보시면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죠.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다? 결국은 이제 격이 다른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2명을 선택 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우린 이거를 4P2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겠네. 나머지 문제들도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보기 3개 한번 빠르게 풀어보시고 넘어가 보죠. 자, 괜찮으실 거라고 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얘기 한번 바로 얘기를 해보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바로 갑시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바로 연습 삼아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한번 공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자 3명 그리고 여자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상황이겠지만 저 남자들 3명끼리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여자 2명끼리 서로 다른 사람이죠. 세상에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총 5명이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 우리의 원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한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는 저 여학생 2명이 지들끼리 너무 친해서 이 둘은 떨어지고 싶지 않대요. 여자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일단
5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밑줄을 5개를 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여기 몇 가지 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경우의 수가 된다면은 여기선 여자 2명이 이웃하는 거잖아. 그럼 이 여자 2명은 어찌됐든 간에 그냥 한 묶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전 이걸 그냥 한 뭉텅이라고 그냥 부르거든. 여자 2명을 한 뭉텅이로 보면은 실제로 이 문제는 사람 수가 몇 명인 거예요? 4명인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남자 1, 2, 3이랑 여자 1, 2가 1명인 거죠. 그래서 그 4명을 배열하는 총 몇 가지로? 그걸 이제 우리가 4팩토리얼이라고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는데 이제 우린 그거 귀찮으니까 4팩토리얼로 퉁쳐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4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전체 배열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자 2명을 한 뭉텅이로 봐서.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자 둘을 A, B라고 하고 남자 쩌리 3명을 그냥 뭐 대충 1, 2, 3이라고 한다면 여자 A, B 그리고 1, 2, 3에서 이 4명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인 건 맞는데 이 A랑 B가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A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A랑 B라고 하는 이 여자 2명이 서로 자리를 체인지할 수 있는 이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곱하기 2를 항상 이 뒤에다가 붙여주셔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게 48가지가 나오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여자 2명이 저 둘끼리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싶대요.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이제 2가지 방법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익히 쓰고 있는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자, 일단 뭐 여자 2명을 알았다 치고 지금 내가 남자를 1, 2, 3이라고 네이밍을 했죠. 자, 남자 1, 2, 3부터 먼저 배치를 할게요. 남자 1, 2, 3을 먼저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3팩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 남자 3명 그냥 아무렇게도 안 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안 쳤다고 치고 요 사이사이 자리를 카운팅을 해보시면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의 자리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4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순간 그 여자 2명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이웃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거 실제로 계산은 뭐냐? 3팩이 몇이고 6이 되고 4 곱하기 3이라서 10이죠. 12 곱하기 6이라서 7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자, 아니면 이것도 되죠. 이 저 5명을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아까 1번에서 했던 그 경우의 수를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 모든 상황은 저 여자 2명이 이웃을 하는 거랑 하지 않는 상황으로 완벽하게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팩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5팩토리얼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중에서 1번 케이스에 몇 가지를 빼면 되니까 48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120에서 48 빼도 여전히 몇이 나오는 게 72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위에 있는 상황이랑 아래에 있는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지 경우를 골라서 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거 선택할래? 아래 거 선택할래? 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아래 거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방금 아까 1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니까 편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냥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만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이 경우의 수를 또 따로 구하셨어야 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내 생각엔 정답이 있어요. 위에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다가. 근데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이 밑에 거가 불편해서 위에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아래 거를 하는 게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예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자, 이번엔 남자 4명 있고요. 여자 3명 있어요. 상황은 완벽하게 똑같고 자, 첫 번째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대요. 자, 그냥 무난하게 가죠. 자, 여자 3명을 A, B, C로 네이밍을 하고 남자 놈들을 1, 2, 3, 4라고 네이밍을 하죠. 자, 여자 A, B, C 한 뭉텅이로 볼 수밖에 없는 거 맞죠? 다 붙어 있는 게 맞으니까. 자, 그럼 전체 몇 명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전체 5명으로 보이는 거고 5명 그냥 알아서 쳐 앉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5팩을 붙이죠. 그런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요 A, B, C가 서로 자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체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팩을 붙여서 3팩토리얼을 붙여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2팩토리얼이 맞아요. 근데 2팩이나 2나 똑같으니까 굳이 안 썼다고 해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 자, 여기가 문제예요. 자,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위의 상황을 해볼게. 일단 누구부터 배치하자? 남자 놈들부터 먼저 배치하자. 이거 몇 팩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4팩으로 보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요 사이사이 자리가 총 몇 개가 날 거고요? 5개가 날 거고, 이 5개 중에 몇 개 선택해서? 3개 선택해서 여자 3명을 배치를 대충 해주시면 여자 3명이 절대로 이웃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해서 4팩 곱하기 5P3으로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틀렸나요 혹시? 틀렸다 생각하지 않죠? 맞을걸?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전체에서 여자, 방금 아까 1번에서 했던 여자가 3명이 이웃하는 상황을 빼서 계산을 해보는 거랑 위에 있는 결과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전체 케이스는 확인하라고? 힘든데? 7팩이죠 일단. 7팩에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120이랑 6 곱하니까 720이에요. 두뇌 불가동. 620에다가 7. 그건 이건 결국 6 곱하기 이거랑 똑같네요. 6, 6에 36, 6이 12. 3720개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런 계산. 자, 얘는 어떨까? 720 곱하기 6인가요? 미안합니다. 6이 12. 6, 7에 42, 43. 4320. 오케이. 이렇게. 자, 위에 거는요. 16에다가 5P3이 얼마냐? 60인가요? 도와줘. 1440이에요. 차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둘 중 뭐가 잘못됐다는 거겠죠.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뭐가 맞는 걸까요? 위에 거가 맞아요. 그럼 아래 건 뭐가 틀렸을까요? 이것만 빼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더 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에서 3명이 싹 다 붙어 있는 것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뭐도 빼야죠? 2명, 1명씩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런 케이스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 3명이 완벽하게 이웃하는 거는 요 A, B, C가 3명이 싹 다 붙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A랑 B 이렇게 붙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C 이런 식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에 붙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2명, 1명 이렇게 쪼개져 있는 케이스까지 여기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라면 3명 이상에서부터는 그렇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펼쳐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6건의 아이디어 전체에서 이 반대 케이스를 빼준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3개 이상에서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굳이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일단 이웃해도 되는, 그러니까 남자들부터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 자리를 고민해주는 이런 방법이야말로 가장 편하고 확실한 계산이지 않을까. 요거 정도만 받아들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생각보다 간결한 아이디어고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되게 자주 쓰는 아이디어가 될 거니까 그게 이제 보기 4번에 있는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밑에 있는 보기 5번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불러드리고 뒤에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문제 다 불러드릴게요. 보기 1번. 보기 1번에 1번은 4P이고 12가지죠. 2번은 4P3이고 24가지. 3번은 8P3이고 336가지. 마지막으로 4번은 11P5고 뭐 계산을 해보셨다면 이제 55,440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그래요. 이 11, 10, 9, 8, 7을 다 곱해서 그걸 썼다고 해서 그걸 칭찬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 딱히 없죠. 곱하기 계산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걸 11P5라고만 받아들여도 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네, 기호에 익숙해지자라는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2번에 1번은 3P3이니까 6가지, 그리고 2번은 3P2라서 마찬가지로 6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기 3번은 그냥 순서대로 부를게요. 210, 120, 24, 1. 보기 4번에 1번은 240까지, 2번에 480까지. 그리고 보기 5번의 1번은요 30개고요. 보기 2번에 12가지인데요. 만약에 보기 5번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게 아직 조금 버겁다 싶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예제 문제를 설명해 드릴 거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배수 판정법 있죠. 아마 머릿속에 제대로 이거 개념이 박힌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약간 가물가물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배수 판정법은 지금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짝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그냥 그 숫자가 전체 짝수겠다. 뭐 그 정도로. 5의 배수도 쉽죠? 1의 자리가 0 아니면 5라고 한다면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는 거. 딱히 이유도 없다. 3의 배수 판정은 어떻게 하죠 보통?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를 다 합한 게 3의 배수면 우린 그 숫자 자체가 3의 배수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거를 넘어가는 거랑 이유를 아는 거의 차이라 보시면 되고 사실 거기에 적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세 자리 숫자 정도라고 그냥 가정하고 출발합시다. 100의 자리 숫자가 x, 10의 자리 숫자가 y,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z라고 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뭐의 배수인 상황? 3의 배수인 상황일 때 요 숫자 자체가 3의 배수인가를 확인하는 목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요 숫자를 십진법으로 표현하면은 100x, 10y, 그리고 z라고 표현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257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100과 5 곱하기 10과 7 곱하기 1의 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100x라고 하는 거를 이제 99x와 x의 합으로 그리고 10y라고 하는 걸 9y와 y의 합으로 그리고 z는 z로 하고 난 다음에 x, y, z를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게. 그리고 뒤에 있는 99x랑 9y는 대충 9로 묶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 숫자가 지금 뭐의 배수라 가정한 상태? 3의 배수라 가정한 상태. 뭐가 됐든 간에 9배 하면은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이 세 개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맞다면 이 전체 숫자도 3의 배수가 되는 게 맞구나. 그럼 이거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는 뭐죠? 9의 배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9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각 자리 수의 합이 뭐가 된다면? 9의 배수가 된다면 이 그 전체 숫자도 9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3배수랑 9배수는 지금 동일한 아이디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3배수나 9배수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고 봤을 때 4배수 판정이나 6배수 판정을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건 좀 확실하게 하죠. 4의 배수 판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뒤에 있는 두 자리 그 자체가 4의 배수가 맞다면 그 전체 숫자도 4의 배수가 맞아요. 마치 이런 느낌으로다가 21,452라고 하는 이런 숫자 그냥 대충 썼는데 난 이 숫자가 4의 배수인 게 확실하다고 봐요. 이유는 요 52가 뭐의 배수인 게? 4의 배수인 게 맞으니까. 라 보시면 돼요. 4배수 판정법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결국 여기를 관심 가지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6배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그렇죠. 6의 배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배수인 느낌이 되는 거니까 2의 배수의 성질과 3의 배수의 성질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1의 자리가 짝수인 동시에 모든 수의 합이 뭐가 된다면 3배수가 된다면 그 숫자는 6배수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결해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있는 보기 문제 3개는 조금 있다가 풀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 저희는 일단 예제 1, 2, 3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사실 얘기할 게 꽤 많기는 한데 그냥 각설하고 그냥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그리고 저는 옆 파트에서 정의식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순열, 이 MPR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딱히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는데 MPR이라고 하는 거 정의식이 뭐였죠? 아까 썼듯이 뭐로 나눈 거였다? N팩을 N-R 팩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요 정의식을
이 증명하라는 문제에서는 항상 활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이 뒤에 조합에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NPR이 n 곱하기 n-1 PR-1과 같음을 증명해 보래요. 이건 그냥 식으로만 증명을 해볼게. 사실 좌변에서 얘기할 건 딱히 없습니다. 이게 뭔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변을 열심히 정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좌변과 같다면 이 등식은 당연히 성립한다 라는 직접 증명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우변은 n은 n이고요. 요 n-1 PR-1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식대로 그대로 갈아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뭐죠? 일단 형태부터 잡죠. 분자에 들어갈 괄호는 여기는 n-1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될 거라고 봐요. 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그럼 분모는요? n-1에서 누굴 빼는 걸로? 저 뒤에 있는 r-1을 빼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분모 잘 보시면 n 빼기 1 빼기 r 더하기 1이라서 여기 있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사라지니까 뭐만 남는 게? n-r만 남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럼 얘는 n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인데 여기 있는 분자 친구들끼리 따로 계산해 보니까 n 빼기 1 팩토리얼까지 곱한 거에다가 바로 그 다음 숫자인 n을 곱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게? n 팩이 되는 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해서 결국은 우변을 열심히 정리해 보니까 n-r 팩분의 n 팩이 되고 얘 자체가 npr이라고 하는 좌변의 정의식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보이시는 게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죠. 바로 이제 그 밑에 확인 유제에 그런 가나다 형태로 빈칸 뚫어져 있는 문제에서 정의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게 맞겠죠. 다만 여러 문제가 자주 나오냐라고 한다면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변형 문제 형태가 자주 나오죠. 방정식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요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이 기호를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오히려 변형 문제 파트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이걸 이제 자꾸 방정식으로만 막 3차, 4차 방정식으로 막 조립비법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n자리나 r자리에 들어갈 거는 결국은 다 뭐예요? 자연수 숫자겠죠. 일반적으로 다. 뭐 0을 포함하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때 대충 그냥 찍어 먹는 느낌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629번에 1번 볼래요? NP2가 30이 되는 그 n값 구하래요. 적당히 생각해봐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6 곱하기 5? 딱 30 되는 거 맞죠? 그럼 n6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엄밀히 말하면 n 곱하기 n-1이 30이 되는 그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맞는데 뭐 그거 2차 방정식 풀어서 뭐가 좋겠냐. 그런 느낌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풀어보시고 전 넘어갈게요. 30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맨앞에하라. 자, 첫 번째, 10명의 회원이 있는 어느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각각 한 명씩 산출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 그냥 뭐 무난하죠. 그냥 서로 다른 3명을 선택하는 거가 되고 10명 중에 3명 선택한다? 우린 이거 기호로 뭐라 쓰기로? 10p3이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니까 뭐 대충 72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끝. 다음. 학생 수가 n명인 학급에서 회장 1, 부회장 1 선출하는 방법이 210가지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n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얘기? 210가지라는 얘기겠죠. 이때 요 n이 얼마인가를 구하래. 얘도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떠오르는 숫자 있습니까? 210이 되는 경우. 15 곱하기 14하면 210 되는 거 맞아? 그쵸? 보이면 얘가 정답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면 곤란하다.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걸 어차피 전개를 한 다음에 하려고 해봤자 얘를 쪼개는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고부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생각해 보시면 대충 뭐 이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굳이 2차 방정식 느낌으로 받아들이진 말지어다.
자, 3번 갈게요.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일단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 이거 중학교 2학년 감성이에요. 선생님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쵸, 이거 5가지나 말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누구 존재 때문에? 0이라는 친구의 존재성 때문에 여기는 4가지가 맞죠. 그리고 여기 또한 여기도 4가지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1을 배치하면 이 자리에는 0이 이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로 줄어드는 거다? 3가지로 줄어드는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48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세 자리 짝수는요? 여기서부터 배치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아닌 뭐죠? 0 아니면 2 아니면 4인데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니? 누구 때문에? 마찬가지로 0 때문에. 0이 여기 있는 거랑 0이 여기에 없는 거는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생각해보자. 0이 만약에 여기에 그냥 대놓고 배치가 돼 있어. 그럼 남은 숫자인 1, 2, 3, 4는 4개 중에 2개 적당하게 선택해서 여기에 배치를 어떻게 해도 전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몇 피 몇으로? 4p2로 밀어도 되고 12가지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 상황은. 근데 여긴 어때요? 예를 들어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2면은 이 앞에 있는 2자리 중에 이 자리에는 절대 또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죠. 여기 앞에가. 여기도 몇 가지다? 여기도 3가지일 거예요. 위의 상황에서는 4가지 3가지였는데 여기 상황에서는 3가지 3가지다 라고 하는, 네, 그것만 조심하라자는 거지. 3 곱하기 3인데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가 2던 이 자리가 4던 어차피 이 앞에 있는 경우의 수 자체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난 미리 2를 곱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싫으면 9 더하기 9로 가시던 상관없죠. 어쨌든 여기서는 18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이 둘의 합이니까 세 자리 짝수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게? 30개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자리 숫자인데 이제 3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오, 아까 우리 확인했듯이 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면 이 전체 숫자도 3의 배수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이거 지운 다음에 여기다 따로 풀자. 자, 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합부터 최대의 합까지를 고민해보자. 최소 합은 몇이라 보는 게 맞죠? 3이라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선택하면은? 0, 1, 2로 선택하면은 3이 나오죠. 그럼 최대 합은 자연스럽게 2, 3, 4의 합인 9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합은 최소값이 3, 최대값이 9이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합이 몇이 되는 케이스? 3이 되는 케이스, 합이 6이 되는 케이스. 세 번째는 합이 9가 되는 케이스로 나눠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합이 3이 될 수 있는 조합은 아까 방금 말했던 0, 1, 2 조합 말고는 없을 거고, 자, 합이 6이 될 수 있는 조합 한번 불러볼래요? 누구? 네, 이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야. 0, 2, 4도 되고요. 또 1, 2, 3도 되겠죠. 딴 건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합이 9가 되는 조합은 딱 하나. 2, 3, 4 이렇게 있겠네요.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각각의 이제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를 고민해 주시면 되겠지. 맨 앞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 아니라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도 2개, 여기 1개 될 거니까 총 몇 가지? 이거 4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치? 이거 0의 존재성 때문에 6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인 거야. 그러면 믿어봐. 얘도 지금 0 하나 있으니까 몇 가지겠냐? 딱 봐도 4가지겠죠. 근데 얘는 6가지일 거라고. 얘 6가지겠죠. 그래서 6도 2개, 4도 2개니까 10 더하기 10이라서 총 몇 가지가? 20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형태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이게 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제 1번, 2번, 3번에 붙어 있는 확인 유제 변형 문제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아까 배수 판정법의 보기 문제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298쪽에서부터 301쪽까지라 보시면 되겠죠. 628번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빈칸 추론 문제라는 것들은 푸는 팁이 다 있어요. 그 앞 전줄과 딱 다음 줄 사이에서 뭐가 그대로고 뭐가 바뀌었는가 정도만 확인해 주셔도 되거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증명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100% 이해를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뭐 물론 관심이 있으면 이해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가자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얘를 지금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의도를 보세요. 일단 여기서 여기로 뭐가 바뀌었죠 먼저? 이 분모 자리가 지금 분명히 바뀌었네요. 이걸 바꾼 의도가 뭘까? 아무리 봐도 그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는 n-r팩과 분모를 일치시키고 싶은 의도이지 않을까? 통분을 한다는 거로 보셔도 되는데 뭐 그건 알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자. 이게 순서가 약간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서 n-1-r 말고 n-r-1팩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r-1과 n-r의 차이는 여기에서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간 숫자가 이 친구구나 라고 하는 거 보일 수 있나요? 마치 4팩과 5팩의 차이랄까 그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붙는 게 뭘까요? 이런 느낌이죠. 왜인지 한번 골똘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숫자로다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4팩분의 1이 5팩분의 5와 같은 이치네요. 그래서 가자리가 n-r인 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나 자리가 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632번 같은 이제 문제들에서 그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그림들을 이제 문제에서 사파라고 부르거든요.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이런 사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되게 쫄게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 632번에 1번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겁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사파가 들어가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 실제로 까보면은 중학교 1학년이 뭐야 한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지 않을까? 4명의 선수가 그냥 6자리 중에서 그냥 골라서 타고 싶대요. 뭐 당연히 그냥 6 곱하기 4 곱하기 3,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지 뭐.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4줄짜리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게 공간이 아깝지 않을까 그런 느낌. 쫄지만 않으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지금 알아서 예제 4번 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린 부분이라서 거기는 설명을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지금 남은 예제가 5, 6, 7 그리고 8, 9 이렇게 남았거든요. 5, 6, 7 한꺼번에 설명하고 8, 9 묶어서 설명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어때요? 이거 많이 어렵나요? 아니면 할만한가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정상. 여러분들이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교육과정이 또 개정이 되거든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요 수하 맨 뒤에 있는 경우의 수 순열조 파트가 이제 다시 또 확률과 통계로 합쳐진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라죠. 옛날엔 원래 이 파트가 이렇게 고1 때 배우거나 그러지 않고 선택 과목이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교육과정이라는 게 약간 뭐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서. 저도 근데 이번에 옮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해요. 굳이 이거를 뭐 고1 때 배우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차라리 급진적이긴 한데 이거를 오히려 중3 때 배우고 이거 중3 수준이에요. 솔직히 중3 별거 없는데 이걸 중3 때 배우고 중2, 중3 때 배우는 모든 기하 내용들을 다 고1 때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닮음, 삼사각형, 원 해서 1년 내내 고1 때 하면 작살나죠. 아주. 내신 점수 한 평균은 30점대 막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중3 애들, 너넨 중3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요즘 중3 애들 분위기가 제일 개판났거든요. 다 이제 거의 뭐 내신 그게 뭔데요? 약간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되게 중요한 원주각 파트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공부를 안 해요. 원을 너무 소홀히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딱 내년 이맘때쯤에 저한테 그 모습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원 중요해요. 뭔 얘기하다 원까지 나왔죠? 아무튼 자, 다 가보죠. 5번, 6번, 7번 얘기 해봅시다. 5번은 네,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빠르게 갑시다. 자, 다 필요 없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 이렇게 교대로 앉고 싶은 상황이래요. 생각해보자. 남여가 될 수도 있죠. 교대로 앉는다는 건 약간 번갈아 가면서 앉는다는 느낌인데 남자가 먼저 스타트를 찍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남 이런 느낌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근데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나 아래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다를 리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죠. 구조적인 대칭성 띄고 있으면은 그냥 미리 스타트 하자마자 뭐 박으면 돼? 2 곱하기 부정마냥 박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고민한다고 뭘 고민하냐? 남자 1명 배치하는 거 몇 팩으로 밀면 돼요? 그럼요. 여자 3분 배치하는 거 몇 팩으로 밀면 돼요? 넘어가자. 자, 남자 넷, 여자 5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서로 간의 명수가 다를 때는 교대로 나오는 게 이렇게 위에 것처럼 2개로 나올 리가 없을 거라고 봐. 스타트는 무조건 누구부터? 여성분들부터 먼저 배치하고 남자 새끼, 여성분, 남자 새끼, 여성분, 남자 새끼, 여성분, 남자 새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4팩 곱하기 5팩 해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싫으면 말고 그냥 저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끝. 넘어가. 6번. 아하. 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SPECIAL, special.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많이 좀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음 모음 구분하실 수 없는 분 혹시 있어요? 아, 이거 웃잖아. 진짜 웃잖아. 이 새끼들이 이런다고 막 자음 모음 잘빵 났죠? 여기서 모음은 아마도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네네 알고 계실 거예요. 미리 체크하고 갑시다. 파란색 밑줄 친 거는 자음이고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건 모음이라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으로 지금 배치를 미리 맨 앞과 맨 뒤를 지정해 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맨 앞과 맨 뒤는 알아서 뭐가 배치가 됐고 이 가운데에 있는 몇 개의 숫자, 몇 개의 문자는 5개의 문자는 그냥 너네 알아서 맘대로 배열을 하라 라고 하는 그냥 5팩토리얼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로? 120까지로 나오는 거 그냥 무난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두 번째부터가 중요하네요. 자, 읽어볼게.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라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 나 그래서 일단 S 먼저 쓰고 땡땡 P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맨 처음에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요 가운데 들어갈 2개의 문자부터 선택 후에 배열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이라 봐요. 몇 개의 문자 중에서? 남은 5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OP를 여기 가운데다 배치를 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2개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종료가 아니라 이 문제에선 S와 P 사이라 그랬지 S가 앞에 있다라는 보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요 S랑 P가 또 지들끼리 자리를 뭐 할 수 있는? 체인지를 할 수 있는 2까지 곱해 주셔야만 일단 S 땡땡 P의 상황이 종료된 거라고 봐요. 이해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4개 문자를 이제 한 묶음으로 보고 여기 남은 문자 몇 개 있으면 돼요? 한 3개 정도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야만 총 7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7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몇 개로 보이죠 이거? 하나, 둘, 셋, 4개 문자로 보이죠. 요 4개 문자를 나중에 한꺼번에 일렬로 나열하는 4팩토리얼까지 곱해야만 경우의 수가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문제 풀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느낌들, 작업들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서부터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먼저 배치하고 S랑 P 사이 자리 바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묶음으로 이웃하는 느낌의 배치로 마무리를 짓는다. 계산은 알아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 그랬어요. 자, 적어도란 말 보이죠? 일단 가운데 있는 배치는 제외를 하고 상황을 다 나열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자음자음이 될 수도 있고요. 자음 모음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모음 자음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음 모음으로 배치를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는 요 첫 번째 걸 제외한 요 밑에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말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요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 세 개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것도 괜찮게 하겠지만 뭐하러 그럴까? 전체에서 뭘 빼도 된다? 양쪽 끝이 자음의 케이스를 빼는 게 더 계산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의 제시인 것 같아요. 적어도란 말이 붙었을 때 전체에서 그 반대 케이스를 뺀다라는 말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리 봐도 7팩이지 않을까. 근데 이 와중에 양쪽 끝에 자음이 박히는 거, 아까 우리 자음이 이렇게 4개인 거 확인했죠. 자, 양쪽 끝에 자음은 저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양쪽 끝에 박아버리면 되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몇 개의 문자는? 5개 문자는 내 알바임 그냥 알아서 박으시면 되겠네요. 5팩으로.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쓴 게 뭐다? 양쪽 끝에 자음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죠. 얘가 전체 케이스가 되고 이런 계산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도 되겠다 라는 걸로.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처음 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기도 해요.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 이거는 거의 틀릴 리가 없습니다. 혹여나 이제 이런 데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느낌. 네, 오케이. 자, 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전식 배열 또한 많이 나옵니다.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벳 순, 뭐 숫자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알파벳으로 많이 설명이 될 거고 A랑 B랑 C랑 D랑 E라고 하는 이 5개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열. 실제로 5팩토리얼이니까 120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맨 처음으로 등재되는 게 A, B, C, D, E가 되고 120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그걸 완벽하게 거꾸로 한 E, D, C, B, A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자, 그 120개의 사전을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들여다보기는 약간 조금 귀찮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사전에 C, B, A, E, D는 과연 몇 번째에 등재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반대로 87번째 등재되어 있는 건 무슨 문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는 문제죠. 일일이 센다. 근데 세는 것도 느낌 있게 세는 거지 무식하게 세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자. A로 스타트하는 총 몇 개? 4개를 배치하는 이 친구들은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아니에요? 관심 밖의 배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밀면서 계산할 거야. 일단 이 4개 배열하는 거 총 몇 개죠? 4팩토리얼인 24개고요. 4팩이라 쓸게. 그리고 이제 이런 사전식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면은 이 누적 개수로 오른쪽에다가 최종적으로 적어주시는 거. 요거 네, 받아들이면 되게 편해요. 일단 4팩토리얼 24개고 누적 24개까지 일단 우리는 갖다 버렸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로 스타트하는 요 4개 4팩토리얼도 네, 누적해서 다 버리면 되죠. 누적은 몇 개예요, 그러면? 48개까지는 지금 버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로 왔네. C로 스타트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4개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C, A로 스타트하는 여기 몇 개? 3개, 3팩토리얼이고 6 추가하니까 몇 개죠? 54개까지는 아직 버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B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죠. 근데 지금 C, B 한 다음에 바로 A가 오니까 C, B, A까지는 지금 그대로 가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C, B, A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뭐죠? D죠. 그럼 여기 D가 오면 당연히 여기 누구겠냐? 2일 거야. 그럼 얘는 몇 번째일 거야? 55번째가 되고 바로 요 다음에 있는 서로 뒤집은 게 몇 번째다? 56번째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는 그 사전에 56번째에 등재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누적 개수 커팅 해주시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87번째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미 여기서 확인했듯이 맨 앞에 거 기준으로 해서 뒤에 4개가 배열되는 게 지금 24가지잖아. 24 곱하기 3하면 얼마죠? 72개인가? 72개까지는 솔직히 밀어도 될 것 같아. 87번째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A 기준 요 4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 개수 24개 밀고 B 기준 스타트하는 4팩토리얼 누적 개수 48개도 밀고
C로 스타트하는 4팩토리얼 72개까지도 다 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아주 유력한 확률로 D로 스타트하는 문자 배열일 수밖에 없겠네요. 84번째 정도, 87번째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DA로 스타트하는 여거 몇 개죠? 3팩토리얼 6개라고 해도 될까? 요 6개 정도는 우리가 밀어도 될 것 같아. 6 추가하면 얼마? 78. DB로 하는 것도 밀어도 되겠네요. 3팩토리얼 추가하면은 84니까. 이제 우리 다 왔다. DC겠네. 그 다음에 일단 A 박죠. 요 두 개는 밀어도 될 것 같은데? 86번째까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친구가 우리의 범인이겠지. 불러봐. B고요. 지금 남은 문자가 뭐죠? A랑 E 남았나? 그게 정배열로 오는 게 87번째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87번째 사전은 이 친구가 되겠다. 이런 느낌.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얘가 더 쉽다라고 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가르쳐 봤을 때 이건 오히려 잘 질문 안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만 한 거 봐. 근데 이거 오히려 질문 많이 하더라고. 요거 특히 요 2번 케이스. 뭔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새 나가는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시면은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요 순열 조합 문제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제 8번, 9번이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죠. 자, 306페이지랑 307페이지를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세요. 굉장히 뭔가 위압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 길이 자체가 꽤 긴 편이면서 왼쪽에 다 뭐 붙어 있죠? 뭐 2000 몇 학년도 몇 월 평가원 교육청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있는 문제들 싹 다 고3 문제고 수능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현재 중2고 기껏해야 지금 중3 고1 거 배우고 있는 와중에 고3 거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충분히 가능해요. 이 확률과 통계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용이 됩니다. 자, 쫄지 마세요. 자,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 이게 내가 이제 11학번이거든. 1, 1학번이라서 그 당시에 요 문제를 진짜 얼마나 많이 봤는지 가르치면서도 더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 글만 봐도 약간 좀 진저리가 나는데 그냥 볼게요. 남자놈 2명, 여자놈 2명. 여자놈?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놀이공원을 갔대요. 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고요. 총 5줄로 되어 있대요. 뭐 이런 그림이겠죠? 남자 1명, 여자 1명이 짝을 지어서 2명씩 같은 줄에 앉는데요. 열받는 상황이네요. 4명이 모두 놀이기구에 의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하기 싫지만 뭐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요. 남자 둘과 여자 둘 네이밍 같은 것부터 먼저 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남자 뭐라고 할까? 남자 새끼 둘? A, B? 그래요? 네, 남자 새끼 둘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1번,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남자 여자가 지금 꼭 이렇게 한 쌍으로 페어로 앉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페어부터 먼저 지정해 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지들끼리 서로 짝짓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페어로 맞추는 그게 총 몇 가지일까? 이렇게 짝대기를 A랑 1번, B랑 2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A 2번, B 1번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2가지밖에 없겠네요. 다시 뭔 말이야? 남자 여자 페어로 지금 2쌍의 커플을 지금 탄생시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2가지밖에 없을 거라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요 2는 남녀 페어라고 할게요. 남녀 커플링? 커플 매칭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자, A랑 1번 짝 그리고 B랑 2번 짝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고 싶대요. 이렇게 자리 보시고 여기를 기역 자리, 니은 자리, 디귿 자리, 리을 자리, 미음 자리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느낌으로다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 커플 2쌍이
배치하는 경우 자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기억이랑 미음으로 갖다가 쳐보자.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퍼뮤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요 A랑 1번 이 주황색 커플이 여기 혹은 여기 가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한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B가 나머지 케이스에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황색 커플 그리고 여기에 보라색 커플 이렇게 들어갔다고 쳤을 때 끝난 건가 지금 상황이? 요 주황색 친구들도 서로 자리를 뭐 할 수 있죠? 체인지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황색 친구들 둘 바꾸고 서로 바꾸는 거. 마지막으로 보라색 친구들도 서로 둘 바꾸는 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만 최종적인 경우에서 계산이 가능하겠네. 일단 OP가 얼마죠? 20인가? 20에다가 8 곱하니까 얼마죠? 160 나오는 거 맞네요. 이렇게. 이게 6월 평가원 문제래요. 내가 알기로는 4점짜리 문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려우면 곤란하지. 각각의 의미를 좀 써드릴게. 이 앞에 있는 이는 남녀 이제 커플 매칭하는 경우에 쓰고, OP가 의미하는 거는 놀이기구 자체에 배치하는 느낌이겠네. 놀이기구의 배치. 그리고 이 주황색 이가 의미하는 거는 서로 A랑 1 자리 체인지. 보라색은 마찬가지로 B랑 2번 자리 체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 경우의 수 파트 필기 하실 때는 저 각각의 숫자의 의미 또한 제대로 확인하셔야만 다른 문제들도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써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있는 예제 9번은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그래요. 자, 오른쪽 그림에 빈칸에 이제 오른쪽 그림의 빈칸에 6장의 사진인 A, B, C, D, E, F를 하나씩 배치해서 사진첩의 한 면을 완성할 때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만 이웃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문제의 주인공이 아무리 봐도 A랑 B밖에 없겠죠. 나머지 4개 사진은 그냥 쩌리 취급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우리는 일단 신경 써도 A랑 B만 신경 쓰자고. 자,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서 A, B가 배치될 수 있는, 이웃하면서 배치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동그라미만 쳐도 여기 자리 아니면 여기 자리 아니면 여기 자리, 이렇게 총 3가지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자리는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겠죠. 이웃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쓴 요 3의 의미가 뭐라고? A랑 B가 배치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바로 2를 곱할게요. 요 2가 의미하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서로 자리 체인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리 체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A랑 B 여기에 그냥 붙였다고 치면은 남은 4개의 놈의 사진은 그냥 남은 4자리에 알아서 가던가 말던가 라 보시면 되겠네요. 사팩으로 마무리. 나머지. 그럼 6 곱하기 24니까 이거 144쯤 되려나? 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고3 애들이가 푸는 문제가 될 거고, 쉽습니다.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순열 파트 설명은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원 종합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